자, 전산세무 실습 4월 26일 9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교시 때 그 세 가지 서식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거는 없을 겁니다. 문제에서도 막 여러분들이 막 문제를 못 풀게 막 꼬아내거나 그런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문제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서식에 맞춰서 입력만 하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죠? 자, 요렇게 입력했던 게 요렇다, 그죠? 4월에서 6월이고, 우리 정보 불러오고, 취득일자, 증빙서류, 물품명, 수량, 매입가액, 그리고 공제율, 요거 구하는 거 있죠? 요거 암기가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의제매입세 건수,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업체 마찬가지로 위에 정보를 입력해 줬고요. 그리고 우리 가세표준 적어주는 거, 단기 매입액은 이거 합계갈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예정신고분, 요거 반영을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라는 것을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다, 그죠?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자, 문제 정보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는 20X1년 제2기 학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0월에서 12월의 부동산 임대 내역이다. 자, 부동산 임대 공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옛날 문제라서 2.1%로 돼 있는데 현재는 1.8%로 변경되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이다. 그죠? 왜 이 자료가 있냐면 우리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을 할 때 월세는 당연히 공급가액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보증금 있죠. 보증금. 관리비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줘야 되고, 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료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간주 임대료는 이 보증금에다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고, 그리고 이 가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일수로 곱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죠? 문제는 되게 단순해요. 정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제시된 정보를 그냥 그대로 입력하는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아셨죠? 자, 2기 학정 10월에서 12월이니까 이런 것들 틀리면 안 돼요. 네. 자, 서울 농산이래요. 없겠죠, 당연히. 네. 자, 요거 동표시는 없고요. 자, 동표시는 없고, 자, 층이 1층이고요. 호수는 102호라고 돼 있네요. 네,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면적이 88제곱미터래요. 88. 자, 용도는 사무실이래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요거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자, 임대 기간이 있는데, 자, 20X0년 11월 1일부터 이렇게 1년이 됐고, 자, 10월 31일이 요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 기간에 계약이 갱신이 됐다는 겁니다. 이 두 줄이 있다는 것은 갱신이 됐다는 겁니다. 갱신이 됐다면 이 보증금과 월세가 또는 관리비가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갱신될 때 이렇게 변경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이 20X1년이라고 생각을 여기 돼 있네요. 20X1년에 지금 갱신이 됐어요. 그래서 한 달치는 과거 거를 따라가고 두 달치 11월부터 12월 달은 갱신된 내용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조금 까다로운 건데요. 실제로 입력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자, 보증금
되지? 왜 입력이 안 될까요? 잠깐 오류 수정을 하고 올게요.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입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화면을 너무 축소해놔서 네, 임대 요거 기간을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20X 0년이기 때문에 2020년도가 20X 1년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죠? 계약 갱신을 먼저 들어오면 안 되고 2019년 11월 1일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리고 금액을 이제 요 해당되는 라인에 맞춰서 금액을 적어줘야 돼요. 자, 금액이 보증금이 1000만원, 그리고 월세가 100만원, 그리고 관리비가 10만원 이렇게 되겠다. 그죠? 10만원 이렇게요. 자, 지금 1.8%로 돼 있다. 그죠? 1.8%. 자, 그런데 2.1%로 가정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이자율이 되는데 지금처럼 이자율과 문제에서 제시된 거랑 다르네 라고 한다면요, 이자율을 이렇게 2.1%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아셨죠? 여기 있습니다. 이자율. 네. 자, 요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요 라인에 맞는 정보를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세 표준이 얼마로 잡혔다? 월세 관리비 110만 원에서 보조금 1000만 원에 따른 31일 한 달이잖아요. 그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17,786원이라서 월세 관리비 간주 임대료 포함해 가지고 가세 표준이 이렇게 잡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갱신이 되었잖아요. 2020년 11월 1일부터 아이고, 갱신일부터 적어줘야 되겠네요. 자, 갱신이 11월 1일이다. 그죠? 자, 2020년 11월 01일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 2021년 10월 31일까지가 될 거예요. 자, 요 라인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자, 보증금이 2천만원. 자, 그리고 월세가 150만원. 그리고 관리비가 15만원. 자, 합쳐서 가세표준은 이제 간주임대료가 7만원으로 계산됐어요. 2.1%, 2천만원 곱하기 2.1% 곱하기 61일 나누기 365일 이렇게 하게 되면 7만원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이 속에는 이제 3개월치 10월부터 12월 이 3개월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월세는 400만원. 그러니까 여기서 100만원, 그리고 두 달치 해서 400만원이 되었고요. 관리비 요거 10만원에다가 두 달치 15만원에서 40만원. 간주 임대료는 한 달치 그리고 두 달치 해서 요 금액 해서 총 확정 신고 기간 동안의 가세 표준은 요 금액이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서울 농산 정보를 전부 다 입력을 했고요. 이제 강남마트 거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아무거나 불러오세요. 그냥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이번에는 2층이고요. 201호입니다. 자, 면적 똑같고요. 용도는 사무실. 자, 임대 기간이 어떻게 되죠? 요번에는 2년치네요. 2년치. 자, 2019년 12월 0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나서 보증금이 1,500만원. 자, 월세가 200만원.
그리고 관리비가 15만원. 자, 요렇게 됐을 때 가세표준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월세 3개월치 600, 관리비 3개월치 45만원, 92일간의 간주임대료가 79,180원. 이렇게 합쳐가지고 652만 9,180원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입력하면 끝이에요.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를 그대로 서식에다가 그냥 옮긴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갱신, 그죠? 갱신 한번 됐다는 거, 그리고 이자율이 문제랑 프로그램이랑 맞지 않으면 여기 F6번 이자율에서 고쳐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자율 창조라고 해가지고요. 자, 요렇게 현재 법령까지 요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자, 부동산 임대공가임에서 모두 다 잘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저장하고 나와야 되겠죠? 자, 요렇게 10월, 12월. 자, 서울 농산에 관련된 거. 자, 이렇게 면적, 용도, 그리고 임대기간 이렇게 두 번 입력해줬고, 각 임대기간마다 이렇게 정보를 입력을 해줬습니다. 강남마트, 요렇게, 그죠? 자, 잘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입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는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서식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일기 확정이라고 했으니까 4월부터 6월까지를 미리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탭이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렇게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이 탭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첫 번째 탭,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자, 근데 만약에 접대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세금 계산서 매입분에 한번 잡히고,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칸에다가 신고서상에 이렇게 한번 더 잡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애초에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유는 여기에다가 적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요, 세금 계산서만 들어와야 되지 여러분들이 다른 거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주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에서. 아셨죠? 그냥 있는 자료 그대로만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탭이 가장 쉬워요. 네, 그 내용들을 보고 그냥 그대로 매수, 공가액, 매입세액 이렇게 적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셨죠? 원래는 우리가 매입 매출 점표에서 입력하고 나면 여기에서 그냥 불러오기 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한번 불러오기 중에 나올 수 있는 게 있는지 볼까요? 없네요. 아, 7월에서 9월은 있었군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입 매출 점표 입력해서 우리가 정보를 입력하고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실무 문제도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입 매출 점표에서 제대로 입력을 했는지를 이제 이 서식에서 확인하는 그런 걸로 하면 되는데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짝 또 괴리감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래도 상관없죠. 그죠? 이 서식이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요, 애초에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서식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고,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기 정산 있잖아요. 자, 이 정산은 뭐냐 하면 학정 때 하는 거예요. 학정 때. 여기 안분 계산은요, 우리 그 예정 신고 기간 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재계산입니다. 우리 감가상각 자산을 면세랑 가세랑 이렇게 비율이 달라졌을 때 면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재계산하는 규정들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할 줄 안다면 그렇게 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 일기 학정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서식 중에 무엇을 작성해야 된다? 그렇죠. 학정 신고 기간이니까 정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별도로 이 정산을 하거나 안분 계산을 할 때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그냥 공고가의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불러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입력하도록 문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입력하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일기 학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탭을 작성하시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어디에 입력을 하지 못할까봐 그 출제자가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친절하게. 이 탭을 이용하세요. 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빈칸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당사는 가세 및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용 사업자래요. 겸용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탭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아래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여기에만 충실해라 라는 거고요. 자, 1기 예정신고 시 반영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은 375만원이래요. 자, 이 말이 예정신고 기간 때 여기 두 번째 탭에서 작성했던 게 지금 불공제분이 375만원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 그리고 공제분 요거 개념 알고 있지요?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1억 원을 주고 자, 매입을 했어요. 자, 토지는 제외입니다. 지금 토지는 어차피 면세이기 때문에요. 자, 이 건물 1억 원을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지급을 했겠어요? 그렇죠. 1,0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요, 가세사업과 자,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 겸용사업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가세사업은 자, 잡지를 출간을 하고요. 그리고 면세사업은 자,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가세사업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의 공제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신문 같은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자, 불공제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불공제세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불공제분 375만원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 예정신고 기간 때 공통매입세액이 여기 1,000만원이 있었어요. 이 1,000만원이 있었는데 요게 375만원이 불공제 처리가 되고 625만원이 공제가 되었다라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정신고 기간 때는 어떤 한도 계산이나 정산 개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한 결과를 그대로 이렇게 375만 원을 하면 되고, 그리고 학정 신고 기간 때 정산을 할 때는요, 이 한도 계산하고 전부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예정신고는 적법하게 잘 신고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예정신고 그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필요가 없고요. 자, 1기 가세 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대요. 자, 1기 예정 때 공급가액이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1기 학정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정 신고 때 정산을 할 때는요, 요거를 다 합쳐 가지고 가세 면세 비율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줄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보자. 칸이 가세 면세
그리고 공급가액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칸을 3칸, 4칸, 가세 면세 한 5칸, 5줄에다가 3칸 정도. 자, 그런 다음에 구분에 자, 일기 예정, 그리고 일기 확정, 여기서 가세 매출, 가세 공급가액, 면세 공급가액. 자, 가세 공급가액이 일기 때는 2억 5천. 자, 그리고 면세가 1억 5천. 자, 여기서 칸을 하나 더 만들고요. 그래서 총 공급가액이 4억 원. 자, 그리고 일기 확정이 요 위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자, 일기 확정이 여기에 2억 원. 자, 면세가 1억 5천. 자, 그래서 합계를 내볼게요. 가세 합계는 4억 5천. 면세 합계는 3억 원.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요렇게. 자, 이거를. 자, 면세 비율도 잡아야 되고. 자, 일기 확정 때 총 공급가액은 3억 5천. 총 합치면 7억 5천. 자, 일기 예정 때 면세 비율이 4억 분의 1억 5천이다. 그죠? 자, 계산기가 자, 1억 분의 4억 5천. 아유, 왜 이렇게 크냐? 2로 나누기 40 하게 되면 37.5%가 나오네요. 자, 이만큼 불공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학정 때는 면세 비율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일기 모두 합친 면세 비율이 중요하지, 요거 일기 학정 때만은 구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정 때는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30 나누기 75 이렇게 하게 되면 40%가 되었네요. 그럼 40%만큼 불공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는 가세 기간 단위로 정산을 하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일기 가세 기간 면세 비율이 40%예요. 40%. 그런데 일기 예정 신고 때 면세 비율이 37.5%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5%만큼 학정 신고 시에 더 불공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정 신고 때도 40%로 불공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37.5%밖에 안 했기 때문에 2.5%를 더 불공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실제로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처럼 면세 비율을 구하지는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론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가세 기간별로 놀아야 되기 때문에 40%로 모든 것을 다시 정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한번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4월에서 6월이고요. 자,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자, 공고가액 기준입니다. 다른 말이 없으면요. 여기 보면 문제에서 공고가액 기준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이 말이 없더라도 그냥 공고가액 기준으로 하세요. 만약에 다른 기준이 있으면 그걸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공고가액 기준이고요. 자, 구분은 지금 입력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니며 인쇄 시 상신명에 반영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입력은 안 해도 돼요. 자, 총 공통 매입세액이에요. 자, 요거는 어디 있냐면요. 자, 여기에 800만 원, 8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예정 때 1000만 원, 1000만 원, 학정 때 800만 원.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총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18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총 공급가액이 있잖아요. 자, 총 공급가액은 이거예요. 자, 이 가세 면세 요 다 합친 거 있죠? 요거 요 금액 요 금액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금 전에 계산해 봤죠? 7억 5천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7억 5천입니다. 자,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 그러니까 이 총 공급가액에서 이 면세 공급가액이 얼마냐? 자, 요거를 밑에 거를 더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면세 금액이 얼마냐? 자, 요 금액이다, 그죠? 요 금액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동으로 이 면세 비율이 우리가 방금 공부한 계산한 요 금액이 40%가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공제 매입 총액이 이 1,800만 원에 40% 곱한 금액이 720만 원이다 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정 신고 때 불공제 세액이 얼마라고요? 375만 원이에요. 375만 원. 이거 350만 원이 아니고 375만 원. 그러니까 이 학정 신고 때 불공제되는 불공제 세액은 34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 720만 원은요, 총, 그죠? 자, 우리가 총 공통 매입세액이 자, 1,800만 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1기 가세 기간 면세 비율이 40%였어요. 그러니까 1기 가세 기간 총 불공제 세액은 1,800만 원에 있고 1,800만 원에 곱하기 0.4인 720만 원이 우리가 불공제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720만 원 돼야 됩니다. 자, 이 720만 원은 자,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자, 1기 예정 때 얼마요? 375만 원이에요. 이때 예정 때 375만 원이 불공제 처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2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고. 자, 아이고. 1기 학정 때는 어떻게 해요? 자, 총 이만큼 불공제 돼야 되는데 조금밖에 불공제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불공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375만원 하면 345만원 맞죠? 네. 자,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자, 총 공통 매입세액 1,800만원이 있었는데요. 1기 가세 기간의 면세 비율이 40%이기 때문에 이 1,800만원 중에서 어떻게 해요? 1,800만원에서 마이너스 720만원 하게 되면 1,080만원만 매입세 공제가 적용돼야 돼요. 그렇죠? 네. 1,080만원만 매입세 공제가 되고 720만원은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1기 때 375만원, 그때 37.5%였잖아요. 그죠? 자, 일단 이걸로 먼저 불공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정신고 기간 때 어떻게 해요? 정산을 해버리는 거죠. 총 불공제 금액을 정해놓고 1기 때 불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345만원을 불공제 처리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논리는 간단해요. 논리는.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서식에 입력을 하다가 이게 무슨 말일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 준 거예요. 아셨죠? 자, 1기 때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자, 공급가액 기준으로 자, 공급가액이 얼마? 1억 원이다. 그죠? 자, 세액이고 자, 총 공급가액이 4억이다. 그죠? 면세는요 1억 5천입니다. 면세 비율이 37.5, 그래서 375만원 요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예전께 나오기는 힘들어요. 이 정산이 나오는 거지. 아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돼 있다. 그죠? 요렇게 요렇게. 네. 자, 오케이. 자, 이번에는 수출 실적 명세서입니다. 자, 이 수출 실적 명세서는요 한 가지만 주의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수출 실적 명세서는요, 자, 수출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것도 가세 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어떤 서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또한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요 자동으로 끌려오게 돼 있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자료를 보고 자, 1기 확정 신고 기간, 참 1기가 많이 나오네요. 자, 4월에서 6월입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래요. 단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은 입력하지 말 것,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지우고 자, 수출 실적 명세서가 요 중간에 있네요. 자,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냥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적어볼까요? 아, 참 이게 좀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애매하게 안 보이네요. 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이죠? 네. 자, 수출 신고 번호 자, 1304120044589X 자동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수출 신고 번호 자체도 이렇게 우리 사업자 등록 번호처럼 이렇게 그 바가 나오는 게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선적일 자 20X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냥 2020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할게요. 자, 2020년 04월 06일 자, 통화 코드 자, JPY다. 그죠? 우리 N이네요. JP 여기 나와 있다. 그죠? 확인 이렇게 눌러주고 자, 환율 자, 환율이 자,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환율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선적일 환율이 있고 한가의 환율이 있어요. 자, 무조건 선적일 환율을 쓰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3교시 때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